네, 안녕하십니까. 영통이강 서바이벌 1회 해설을 맡은 최주용입니다. 일단 1회는 객관식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비평준화 고등학교든 아니면은 일반 고등학교든 이제 모든 학생들이 1등급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100점을 받았어야 하는 시험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해설은 아무래도 조금 문항이 조금 쉽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고난도 문항으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많이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문제들이지만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는지 좀 다양한 해설을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할 테니까 이 맞은 문제들이더라도 조금 같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수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항 해설을 할 건데, 자, 1번 문항부터 보면은, 1번은 뭐, 틀린 사람 없죠? 1번은 x-6 더하기 이제 y 플러스 3i가 3 플러스 5i, 얘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xy라는 게 이제 실수다라는 조건이 중요하죠. xy가 실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x-6 얘가 이제 실수 부분이 되는 거고 y 플러스 3 얘가 이제 허수 부분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해서 x-6은 3이고 이제 y 플러스 3 얘가 이제 5니까 자연스럽게 x는 9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2가 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x 플러스 y는 이제 1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제 XY가 실수다라는 조건. 그러니까 이제 1번 문제 자체는 어려울 건 없는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복소수 범위, 허수를 다루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이제 X랑 Y는 0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가 실수 XY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이제 얘가 맞는 보기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다. 복소수 범위에서 XY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얘는 이제 틀린 보기가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X라는 게 1이고 Y라는 게 I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틀리죠. 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2차 방정식 단원에서도 우리가 켤레근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할 때 숫자 범위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리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수 조건이라든지 항상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 px를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는 어리다 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눗셈의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식을 만들어 주면은, 자,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어리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x를 3x-2로 나누었을 때, 3x-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뒤에 있는 요 qx에서 3을 땡겨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3을 여기에서 땡겨왔으니까 얘는 나누기 3이 되는 거라서 3분의 1 qx 이렇게 될 거고, 얘네들끼리 그냥 3을 이제 주고받은 거니까 우리가 나머지는 변함없이 r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 px, 얘가 이제 다항식 px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그냥 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인데, 얘도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a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a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a라는 숫자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이제 줬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이 문제와 이제 동일한 상황으로 근데 a라는 애를 3b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도 이제 2번과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3분의 1q 그 다음에 더하기 r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3b로 나누었을 때 몫은 3분의 1q고 나머지는 r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얘가 몫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A, B라는 애들이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에서는 몫이 분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분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Q라는 애가 3의 배수면 Q라는 애가 3의 배수면 우리가 몫은 3분의 1 Q고 나머지는 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몫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즉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얘가 몫이다라고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도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기 같은 데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니까 이런 것들 좀 실수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 좀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자, 3번 문제 보면은 자, 복소수 루트 3 플러스 AI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 자, 얘가 이제 실수다. 자, 얘가 이제 실수가 되게 하는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루트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얘를 좀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단원에서 배우기를, 그럼 얘는 이제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복수수가 이제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는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허수 부분이 0이니까 허수 부분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I 나오고 여기에서 3i가 나오니까 A 플러스 3이 0이구나. 그래서 A는 이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개념 하나만 좀 짚고 가면은 여기도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종종 실수하는 부분인데 자, 루트 마이너스 A는 이제 AI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는 틀린 복이에요. 네, 얘는 틀린 복입니다. 얘가 이제 맞는 보기가 되려면은 어떤 얘기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양수 A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만 얘가 이제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0 이상일 때, 0도 포함이겠죠? 0 들어가면 0이니까. 자, 왜 양수 A만 가능하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루트 2가 되죠? 루트 2.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루트가 빠졌네요. 루트 A.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낸 다음에 i라고 써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루트 마이너스 2i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한 번 더 빼내게 되면은 이제 루트 2i의 제곱이 되면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2가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해. 그러면은 루트 2가 마이너스 루트 2다라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양수 a 혹은 0 이상의 a 이런 조건이 추가돼야지 맞는 보기가 된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볼 건데요. 4번 문제는 x의 범위가 이제 제한돼 있어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이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당연히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되는데 자, 경계에서의 값과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의 값 이 두 개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는지와 같은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y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자, 얘의 최소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1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나가면서 2랑 곱해지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2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2인 이차함수가 되는 건데 우리는 얘를 이제 다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보는 거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그럼 또 이제 대충 그리지 말고 이 마이너스 2라는 애는 얘랑 이제 1 떨어진, 한 칸 떨어진 애고 1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1이랑 두 칸 떨어진 애니까 마이너스 2는 조금 더 가깝게 그려주고 1이라는 애는 조금 더 멀리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차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형성될 거라서
문제에서 얘기한 이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k-2가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이제 k는 이제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은 이 최대값은 지금 여기 1에서 가지겠죠? 얘가 더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x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어 주면은 자, y는 k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제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최대 최소 문제가 많이 나올 건데 항상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는 그 문제에 주어진 x값의 경계, 정의역이라고도 하죠. x값의 경계를 꼭 확인을 하고 자, 그다음에 꼭지점 그리고 그 꼭지점이 경계에 포함되는지 만약에 꼭지점이 경계에 포함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0부터 1까지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경계에서만 최대 최소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꼭지점이 경계에 포함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인데요. 자, 5번은 되게 쉬운 문제인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5번 문제 보면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은 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이제 못 풀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방식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는 풀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연립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자, 이렇게 났을 때 자, 그럼 얘가 이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얘가 만나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서 우리 짝수 판별식 씁시다. 그러면은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얘가 이제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8 플러스 k가 0보다 작은 거니까 문제에서는 정수 k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8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8보다 작아야 되니까 정수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9가 돼서 답은 이제 3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를 이제 굳이 한번 좀 어렵게 풀어볼 건데 자, 얘를 왜 굳이 어렵게 풀어보냐면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의역의 제한이 없이 아까 4번 문제처럼 정의역의 제한이 없이 얘가 실수 전체에서 만나지 않도록 이라는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별식을 쓰게 되는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정의역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상황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이 상황으로 다시 와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x만 1로 넘겨주면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k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다시 그래프를 좀 분리시켜서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와 y는 k라는 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함수를 연립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방정식을 두 함수로 쪼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얘는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좀 바꿔보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니까 이 y는 k라는 상수 함수가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요 8, 마이너스 8이라는 값보다는 아래쪽을 이렇게 지나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이런 풀이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정의역에 제한이 걸리면 문제가 좀 달라지기 때문이야.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다가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만나지 않도록 이라는 조건이 걸렸다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판별식으로만 풀 수는 없어. 판별식은 실수 전체 범위에서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두 함수로 쪼개 봤을 때 내가 여기 x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얘는 y 좌표가 25 마이너스 8이니까 17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 17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걸렸을 때는 우리가
아, 그러면은 이 y는 k라는 애가 요 17보다는 작은 쪽에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저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걸리면 우리는 k는 17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우리가 이 함수를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항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함수로 쪼개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는 너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냐면은 요 우리가 함수에서도 굳이 방정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함수에서도 왔다 갔다 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x제곱이랑 y는 2x 플러스 3 그 둘의 위치 관계가 궁금해. 얘네들이 어떻게 만날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까? 접할까? 아니면 안 만날까?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이 두 함수의 관계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지만 y는 내가 이 2x를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3 이 두 함수의 관계로 봐도 괜찮다라는 거야.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y는 3만 넘겨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과 y는 2x 그 둘 사이의 관계로 봐도 괜찮은 거고. 당연히 우리는 뭘 가장 많이 쓰게 될 거냐면 y는 x제곱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다 넘겨주고 y는 0 우리가 이제 소위 x축이라고 얘기하는 y는 0 이 상태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얘네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함수의 위치 관계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그 그래프를 자유롭게 분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에서 얘네들을 방정식에서 이항하듯이 넘겨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두 번째 풀이는 우리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고요. 이 풀이 반드시 알아두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6번 문제 봅시다. 자, 6번 문제는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a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a 마이너스 4는 0. 얘가 이제 중근 p를 가진대. 중근 p를 가지는데 a 더하기 p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문제에서 a는 음수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어요. 자, 그럼 얘도 이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풀이는 요 중근에 좀 초점을 맞춰보는 거야. 요 이제 중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가 중근 가지니까 당연히 판별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판별식. 자, 그래서 마침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봅시다. 자, 그러면은 4분의 d는 4 마이너스 a, 3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전개를 좀 해준 다음에 넘겨줄게요. 다 넘겨주면은 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자, 그러면은 3a 제곱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은 3a와 a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a를 구해주면은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값과 자 2라는 값이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이제 a가 음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2라는 값은 가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p 값을 구하기 위해서 a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집어넣어 주면은 얘가 이제 얼마니?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x제곱의 개수를 좀 1로 만들어 볼게. 그러면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 나 요즘 늙어서 그런지 이런 계산이 안 돼.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2분의 3을 곱했으니까 6x 이렇게 되겠네. 사실 여기만 봐도 답은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9는 0.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가지는 중근 p라는 건 이제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p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a 더하기 p는 얘네 둘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이제 중근이라고 한 게 아니라 요 중근 p를
라는 의미를 좀 살려주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도 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풀이는 우리가 중근 P를 가지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a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a 마이너스 4, 얘가 지금 P라는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ax 마이너스 P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양변을 전개를 해주면은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ax 더하기 AP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양변 이제 개수 비교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x의 개수 비교해주면은 2는 PA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A 마이너스 4는 A의 P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나는 요 식에서 이제 P는 A분의 2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줄게. 자, 그럼 대입을 해주면은 얘가 A제곱분의 4니까 A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양변에 A 곱해주면은 우리 앞에 첫 번째 풀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갈 수가 있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식. 자,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문제에서 중근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럼 P가 중근이니까 두근의 합. 자, 두근의 합은 당연히 2P가 될 거고, 그 두근의 합 2P는 우리가 A분의 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의 곱. 자, 두근의 곱은 P제곱이 될 거고, 자, 그게 이제 A분의 3A-4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A 넘기고 하면은 어차피 이 두 번째에서의 나온 요 식과 이제 동일하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풀이는 앞에 풀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일단은 중근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판별식이야. 근데 문제에서 근을 알려준 거잖아. 선생님 P라고만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P라는 값을 알려준 거잖아. 그럼 이렇게 근을 알려줬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 방금 우리 했던 것처럼 식을 만드는 경우, 뭐 우리가 식을 작성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하는데 식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했던 것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쓰지는 않았지만 어떤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냐면은 우리가 근이니까 당연히 근을 대입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단순하게 중근을 가진다 아니면 실근을 가진다 이런 상황이랑 중근 P를 가진다, 뭐 실근 PQ를 가진다 이런 상황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면은 이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다음 7번 문제 봅시다. 자, 7번 문제는요, PX가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진대. 그럼 우리가 이제 식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니까 뭐 이제 뒤에 오는 애 qx 이렇게 한번 써볼까? 자, 그때 이제 우리는 px의 또 다른 1차식인 인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찾는 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 당연히 문제에서도 1차식이라고 알려줬지만 3차식, 2차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1차식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한번 첫 번째 풀이로 가보면은, 첫 번째 풀이는 얘가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시간 한번 다시 써볼게.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b가 인수분해 시켜서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qx. 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를 두 개를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x는 2,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a, b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식 한번 써보면은 16 플러스 4a
플러스 2 마이너스 b가 0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a하고 b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문제에서 어차피 qx를 물어봤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내가 a, b를 구한다고 끝이 아니라 qx를 알려면은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조립제법을 생각을 해야 돼. 야,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뭔가 이제, 아이고, 첫 번째 풀이. 자, 수치 대입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Q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사실 수치 대입을 쓰는 거는 비추야. 그럼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두 번째. 아, 내가 어차피 지금 QX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조립제법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2A, 1, 마이너스 B. 자, 그럼 얘가 2랑 마이너스 1을 지금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 가지고 먼저 해보면은 2,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러면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아, 나누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얘가 0이다라는 얘기 한번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 가지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2, 4, A 플러스 2, 그러면 2A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아, 여기에서 A 플러스 7이 나올 거고 아, 얘가 0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얘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게 물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B를 구할 수가 있지만 아, 여기에서 A가 이제 마이너스 5다라는 사실 마이너스 7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5가 돼서 아, 그래서 이제 요 QX가 2X 마이너스 5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에 따라 풀이가 달라져야 되는 게 만약에 이 문제에서 A, B를 물어봤다면 A, B를 물어봤다면 그냥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으면 되지만 지금 QX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인수인 QX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풀이 세 번째. 자, 문제에서 대놓고 알려줬잖아. 1차식이라고. 문제에서 대놓고 1차식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개수비교법도 한번 생각을 해봄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b. 자, 얘가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인데 봐봐라. 얘들아 1차식이야. 그러면은 너네가 이제 요 개수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숫자들은 뭐냐면은 당연히 최고차랑 최저차야. 즉 최저차라는 건 보통은 이제 상수항이 되겠지. 왜냐면은 얘는 한 번의 계산을 통해 나오는 애잖아. 뭐 단적으로 얘만 봐도 x제곱 마이너스 2 얘네들은 그냥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나는데 내가 x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번의 계산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얘는 심지어 이제 3차식이다 보니까 x제곱이랑 x의 개수를 구하려면 계산을 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고차항과 최저차항만 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2x 세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여기에 2x가 와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수항이 마이너스 b니까 얘는 그럼 여기에 2분의 b가 오면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얘는 몰라. x제곱의 개수는 모르는데 x의 개수가 1이다라는 건 알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x의 개수만 구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b. 아, 얘가 1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5는 2분의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앞선 3번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x-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제 요 풀이도 조금 더 길게 느껴지지? 그냥 개수비교법으로 푸는 게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풀이는 어떤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냐면 지금 얘가 이제 3차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3차 방정식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네 번째 풀이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봐봐.
얘들아, px는 0. px는 0에 우리가 세 근을 x는 이미 알고 있는 게 두 개 있잖아. 2랑 마이너스 1. 이 두 개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한 근을 잘 모르니까 알파라고 두는 거야. 나머지 한 근을 알파. 그러면 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2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b에서 a랑 b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x세제곱의 개수랑 1은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0같이 보인다. 1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써줄 수 있는 근각의세 관계는 두 개 곱해가지고 더한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또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면 2알파. 얘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는 알파 될 거고 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은 얘가 이제 2분의 5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알파라는 2분의 5라는 근을 가지니까 그러면 요 px라는 애는 x-2분의 5라는 인수를 가지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최고 차의 개수가 2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x-2분의 5. 그래서 2x-5가 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네 가지 방식으로 풀어봤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 문제 안에서의 우열은 있어. 이 문제 안에서는 첫 번째 풀이보다는 두 번째 풀이보다는 세 번째나 네 번째가 좋을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첫 번째가 좋은 상황도 있을 거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얘네들보다 얘 조립제법을 쓰는 게 편한 상황도 있을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완전 제곱식을 가지는 상황이라면은 조립제법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약간 편식하지 말고 우리가 다양한 해설들을 다 같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봅시다. 자, 8번 문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9인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p 더하기 q를 구하는 건데 일단은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근각의세 관계일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얘가 이제 3분의 5가 되니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3분의 4랑 9분의 5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풀이는 당연히 이제 식을 만드는 거야. 식을 작성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최고 차의 개수 9고 3분의 4랑 3분의 5를 가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 그래서 분수 싫으니까 3씩 뿌려주자. 3씩 뿌려서 3x-4, 3x-5 이렇게 이제 뿌려준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은 이제 9x 제곱 12랑 15 그럼 27인가? 마이너스 27x. 자, 그 다음에 얘 계산해주면은 플러스 20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차피 우리가 전체적인 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PQ만 필요한 거거든. PQ만 필요한 거니까 결국 PQ를 구하겠다라는 거는 근각의세 관계를 활용해서 생각을 해도 괜찮겠구나. 자, 그러니까 두근의 합 마이너스 9분의 P. 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9분의 P가 두 근의 합이니까 3분의 4 더하기 3분의 5가 돼서 이거 왜 9처럼 쓴 것 같냐? 3. 자, 3분의 4 더하기 3분의 5가 돼서 얘가 3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P는 마이너스 27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 자, 두근의 곱. 자, 그러면 얘는 이제 9분의 Q가 될 거고, 자, 얘는 이제 9분의 2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Q는 이제 20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조금 이제 풀이를 한 단계 조금 더 발전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P랑 Q를 각각 구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은 P 더하기 Q를 물어봤거든. P 더하기 Q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냐면 P 더하기 Q를 만들려면 여기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치?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해서 지금 9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얘가 9 x-3분의 4 x-3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내가 원하는 건 p 더하기 q기 때문에 여기 x에다가 1을 집어넣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9 더하기 p 더하기 q가 될 거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1 넣어서 계산하면은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얼마냐? 1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네. 그리고 계산하면 이제 9분의 2니까 얘가 이제 2가 돼서 우리가 p 더하기 q의 값은 마이너스 7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이제 조금 이따 뒤에 문제에서도 또 할 건데 이제 어떤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냐면 문제에서 개수의 합을 물어본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물론 9는 제외하고 P랑 Q만 물어봤지만 개수의 합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너네가 이런 문제 분명히 봤을 거야. 문제에서 A0 더하기 A1 더하기 쭉쭉쭉쭉 가서 이제 뭐 A 10까지 있다고 해보자. 얘네들을 구하세요. 아니면은 A0, A2 이런 식으로 두 칸씩 건너뛰는 상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봤을 건데 이런 이제 개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X에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을 활용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개수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 대입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PQ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만약에 이제 8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를 3차식으로 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압도적으로 편할 거거든.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9x 세제곱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은 0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얘 세 근이 뭘로 할까? 3분의 1, 3분의 2, 1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 그때 이제 문제에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쓴다거나 식작성을 해서 전개하려고 그러면 귀찮단 말이지. 근데 내가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9 x-3분의 1, x-3분의 2, x-1 여기에다가 그냥 1을 대입하면은 9 더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항상 계산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9 곱하기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1,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0이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9 넘겨서 마이너스 9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이런 거는 너무 대놓고 물어보는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4p 더하기 2q 더하기 r 이런 애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x에다가 2를 대입해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를 보고서 풀이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정도의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우리가 뒤에 문제에서도 내가 한 번 더 언급할 거니까 한번 그때도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는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x-3은 0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때 px라는 애가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로 주어져 있는데 얘 값을 구하래. 얘도 우리가 한 세 가지 방식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봐봐. 첫 번째는 끝까지 계산 안 할 거야. 얘는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그냥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쭉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베타 곱하기 p 알파니까 4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곱하기 4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싹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4알파 제곱 베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5알파 베타 그 다음에 4베타 이렇게 써주고 밑에다가 써줄게. 4알파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알파 베타 더하기 4알파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얘네들은 4로 묶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10알파 베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알파 베타로 묶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두 근의 합이 될 거고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은 4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은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0 알파 베타 그 다음에 4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니까
요 이제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이게 지금은 2차식이니까 요 정도의 계산이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난 불편하거든? 난 불편해. 그래서 자, 두 번째 풀이부터 좀 유념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여기도 베타도 있고 알파도 있으니까 좀 불편한 거야. 그래서 내가 두 번째 풀이에서는 뭘 할 거냐면 문자를 같게 만들 거야. 문자를 통일시킬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이 베타라는 숫자를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알파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 알파라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베타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 얘는 이제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 것 같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을 묶어주고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알파분의 P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P베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썼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은 차수가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어. 봐봐. 여기 우리 아까 P알파, P베타는 구해놨으니까 대입해서 써보면은 그럼 얘가 4알파 마이너스 5 더하기 알파분의 4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 4베타 마이너스 5 더하기 베타분의 4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얘 아까처럼 4알파 베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얘는 통분해서 4 곱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통일시키면은 조금 더 차수가 낮아진다라는 장점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문자 통일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두 분의 합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베타라는 애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또 알파라는 애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으면은 문자가 통일되는 건 맞아. 문자가 통일되는 건 맞는데 얘가 차수가 더 높아진단 말이야. 2차식에다가 얘를 또 곱해버리면 3차가 돼버리잖아. 우리가 차수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계산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문자를 통일시키되 합보다 이제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풀이도 되게 이제 범용적인 풀인데 어떤 생각을 좀 가져도 괜찮을 것 같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차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원래 2차식이었는데 밑에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1차로 줄어들게 된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연산이나 항등식 단원에서도 많이 하는 차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얘들아, 지금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은 얘의 근이 알파 베타다라는 걸 알고 있어. 아까 이제 앞에 문제 풀 때 우리 근이 주어지면은 그 중근 P 나오는 문제에서 근이 주어지면은 뭐 근각계수의 관계, 뭐 판별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근을 대입해 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제 근이 한 근이 알파니까 2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이 0이구나 라는 식을 이제 하나 끄집어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4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4야. 4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4인데 얘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2 들어가면은 4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빼주면은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 4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4라는 게 내가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1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얘가 0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얘가 싹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10만 남는 거지.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저 베타 P알파 더하기 알파 P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은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10 더하기 나 이리로 넘어가면 잘릴 텐데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7베타 플러스 1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약간 잘렸을 수도 있겠다.
잠깐 잘렸을 수 있겠다. 어떡하지?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14 알파 베타 더하기 10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21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5. 그래서 답은 이제 16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차수 줄이기 이 방식도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지금 이 문제는 얘가 2차식이기 때문에 px라는 애가 2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푼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부담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3차식이 등장을 하면은 두 번째나 세 번째 풀이가 압도적으로 좋을 거거든. 그래서 두 번째 풀이, 세 번째 풀이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고, 차수 줄이기 얘기는 조금 이따 우리 뒤에 문제에서도 또 보게 될 거야. 그때도 한 번 더 언급하는 걸로 할게.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푸는 법만 알고 있으면 되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생소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못 푸는 문제가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지금 얘를 보면은 구조적으로 되게 유사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 3, 3, 3, 1, 1, 1, 4, 4, 4. 이렇게 구조적으로 유사하잖아. 우리가 이런 형태를 이제 순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많이 봤을 법한 순환형.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어주면 깔끔하냐면은 얘네들을 다 더해버리는 거야. 자, 뭐 상황에 따라서는 곱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얘가 4a가 되고, 4b가 되고, 4c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4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 4로 묶어줄 수가 있으니까 a, b, b, c, c, a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양변의 4는 우리가 지워도 될 것 같고, 문제에서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얘가 4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a, b, b, c, ca를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잖니? 그럼 당연히 곱셈 공식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요 마이너스 2 ab, bc, ca 얘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4 집어넣고 4 집어넣어주면 16에서 8 빼니까 우리가 8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딱히 우리가 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없을 것 같고, 이런 순환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더하거나 아니면 다 곱하는 형태로 식을 정리를 해줘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보면은 이 숫자를 이제 202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는데, 이 문제 자체는 되게 쉽거든. 자, 해볼게. 자, 내가 2025를 t라고 이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식이 t 플러스 1,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나 문제 쉽다는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나 틀린 사람들한테 유감의 표현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t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지금 2023으로 나누고 싶은 거거든. 그럼 2023이라는 거는 숫자가 2가 빠지는 거니까 얘가 이제 t-2 이렇게 될 거고, q 더하기 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이제 내가 여기 t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할 건데, 약간 이제 항등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쌤, t는 2025인데 어떻게 2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얘를 먼저 보지 말고 그냥 요 식 자체를 봤을 때 이 나눗셈의 관계식 a는 bq 플러스 r 이라는 식은 항등식인 거야. 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요 식 자체에는 아무 숫자나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 t는 2를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9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9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답을 3번을 골라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를 조금 이제 꼬아서 내다 보면은 이런 2023으로 나누는 상황보다 어떤 상황을 줄 거냐면 2027로 나누는 상황을 물어볼 거야. 봐봐. 그러면 2027로 나누는 상황은 얘는 이제 2 큰 숫자니까 우리가 t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이제 몫을 q2, 나머지를 r2라고 해보자. 자, 그때 나머지를 구하랬다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를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t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8 더하기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7이 돼서 이제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 아까 2번 문제 풀 때도 내가 그 A는 BQ 플러스 R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3 땡겨와서 뭐 3분의 1Q 얘기했었잖아. 오히려 숫자 나누기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얘 보면은 지금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2027이라는 숫자로 나눴기 때문에 요 나머지는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027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잖아. 자, 그러니까 요 범위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R2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40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10 뭐 이렇게 돼서 9, 1 이렇게 되니까 40은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13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40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을 뭐 15라고 했다고 해봐. 몫을 15라고 했다고 해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5니까 3 곱하기 15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옳게 바꿔주려면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3을 얘한테 떼줘야 되는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3을 2개 떼줘서 원래 15개 가지고 있었는데 13개가 되는 거고 여기에 6이 더해지니까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지. 결론은 뭐냐? 요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나누어주는 숫자 2027이지. 나누어주는 숫자 B라고 통칭할게. 자, B의 배수만큼을 더하거나 빼줘서 요 범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생각해. 애초에 이걸 노리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 나누기 할 때 요 나머지의 범위 항상 고려해 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12번 문제는 3차 다항식 px가 p0-4라고 했고 그 다음에 px 플러스 1이 px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5x를 만족한다. 자, 그때 이제 p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했는데 이제 당연하게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풀이의 방향은 1이랑 2를 집어넣었을 때를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관점은 약간 수열스럽게 갈 거야. 수열스럽게. 그래서 자, 우리가 x 값이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x가 1일 때랑 2일 때를 아는 게 목적이라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어 주면은 자, p1은 p0 더하기 0이 되니까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내가 p1의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에다가 또 1을 미안. 0이지. 자, 여기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자, 그럼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면은 p2는 p1 더하기 8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4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야, 그러면 자, 이제 p1이랑 p2 값을 알았으니까 구해보자.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p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까 뭐 몫은 그냥 qx라고 두고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한번 써보자.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x에다가 1이랑 2를 집어넣어 보면은 자, p1이 마이너스 4라는 사실, 그래서 마이너스 4는 a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2를 집어넣어 주면은 4가 될 거고 자, 얘는 2a 플러스 b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나머지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얘 연립해서 풀면 되겠다. 그래서 얘에서 얘 빼주면은 a는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 넘겨주면은 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이제 8x 마이너스 12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어떤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냐면 만약에 문제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상황이 아니라 문제상을 바꿔서 만약에 얘들아 문제에서 P10을 구하랬다고 하면 어떡하냐. P10을 구하랬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P2 알았으니까 X에다 또 2 집어넣어서 P3 구하고 P4 구하고 P5, P6, P7, P8, P9, P10까지 다 구해야 된단 말이야.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좀 다른 풀이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를 어떻게 풀 건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지금 문제에서 3차 다항식이라는 걸 알려줬단 말이야. 3차 다항식이라는 걸 알려줬어. 자, 근데 내가 뭘 알고 있냐면은, 자, P1이랑 P0이 둘 다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그러면은 P1이랑 P0이 둘 다 이제 마이너스 4니까, 그러면은 P1 더하기 4는 0이고 P0 더하기 4도 0이니까 우리가 px 플러스 4라는 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x랑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px가 3차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뒤에 뭐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아까 첫 번째 풀이에서 a, b 썼으니까 혼란을 좀 방지하고자 px 플러스 q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px라는 애는 x(x-1) 그 다음에 px 플러스 q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여기서 봐봐, 얘들아.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게, 자,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p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에 있는 p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1의 세제곱 bx 플러스 1 제곱 cx 플러스 1 더하기 d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얘를 이렇게 넘겨서 생각을 하면은 px 플러스 1 마이너스 px 얘가 3x 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얘에서 얘를 뺀다라고 하면은 최고차항인 ax의 세제곱은 서로 지워져. 그리고 여기에 있는 bx제곱이랑 여기 있는 bx제곱도 지워지거든. 그럼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3x제곱에 a가 곱해진 3ax제곱이 결국은 3x제곱이 되는 거야. 이 차항은 딱 여기에서밖에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a라는 애가 이제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p 값이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p2가 4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p2는 2 곱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q 마이너스 4니까 여기에서 이제 q 값 구해가지고 p10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진짜 몰라도 돼. 내가 많은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세 번째 풀이는 진짜 몰라도 되는데, 봐봐라. 지금 요 문제 말고 요 풀이, 요 p10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아까 처음에 약간 수열스러운 문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수 들은 사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px 플러스 1이라는 애랑 px를 뺐을 때 얘가 이제 3x제곱 플러스 5x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p2 마이너스 p1 얘가 이제 뭐 1 집어넣었을 때니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p3 마이너스 p2도 이렇게 나올 거고, 쭉 가서 이제 p10 마이너스 p9 뭐 얘도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싹 더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p10 마이너스 p1은 시그마 k는 x지. x는 1부터 9까지 3x제곱 플러스 5x를 한 결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p10을 구할 수도 있겠지. 약간 오버했나? 그래서 요거는 진짜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자, 그래서 일단 요런 형태의 식은 자주 나와.
요 px 플러스 1 마이너스 px가 3x제곱 플러스 5x다. 이런 식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항등식 문제에서 최고 차항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빼기 구조가 있으면 그 다음 차항의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야. x제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px의 최고 차항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고 빠른 풀이지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P0이랑 P1이 값이 같으니까 인수정리 이용해서 식 작성하고 최고차항의 개수 저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겠다.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자, 13번은 내가 오늘 하는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는 문제인데 자, 한번 볼게. 자, 두 이차 함수가 mx 플러스 b에 동시에 접할 때 2m 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거냐면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이용해서 풀어갈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 연립해서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mx 플러스 8 마이너스 b는 0.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자. 자, 그러면 x제곱 n-4x 그 다음에 플러스 6 플러스 b 얘가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 두 개 만든 다음에 판별식 써가지고 풀 수 있거든. 근데 좀 귀찮단 말이야. 근데 좀 귀찮아. 그래서 자, 13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좀 푸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냐면은 2차 함수 두 개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나오면은 2차 함수와 직선,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를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두 2차 함수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두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직선하고 접한다고 바로 직선하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두 번째 풀이 가볼게. 자, 우리는 저 2차 함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자, 첫 번째 거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y는 x-2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x-2의 제곱 여기 4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4 밖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 네, 그러면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이제 2,4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고 얘는 2,-2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야. 그러면은 요 두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잘 봐. 얘와 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인 y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y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y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얘기까지도 가능하냐면 이렇게 싹 연결했을 때 요 점이 이제 2,1일 건데 얘가 2,1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야. 동의하냐? 봐봐. 내가 y는 1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고 하면 요 부분이 이제 왼쪽 여기 아래로 가고 요 오른쪽 윗부분이 오른쪽 아래로 갈 건데 만약에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고 하면은 요 왼쪽 위에 부분이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윗부분이 왼쪽 아래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직선, mx 플러스 b라는 요 직선이 무조건 2,1을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직선도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2,1을 지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2,1 집어넣어 보면은 1은 2m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2m 플러스 b가 바로 1이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풀이가 되는 거지. 봐봐. 내가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 자, 예시를 두 개 보여줄게. 자, 첫 번째 예시. 자, 첫 번째 예시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0 얘를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도 이제 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얘는 이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고 자, 얘는 계산이 제일 어렵다.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밖으로 나가서 16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당황할 수 있어. 어떤 관계지? 당황할 수 있는데 한번 얘에서 얘를 빼볼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은 0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 되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에 x는 3이라는 중근이 나오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두 2차 함수 2,4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와 4,6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접한다는 얘기야. 접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동시에 접하는 직선은 무조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접점인 3,5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두 2차 함수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3,5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 우리가 y는 mx-3 더하기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운 다음에 연립해서 판별식을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해서 풀어도 되는데 자 내가 이 함수를 이렇게 3,5라고 안 쓰고 그냥 얘를 y는 fx라고 써볼게. y는 fx. 그러면은 자 내가 이 직선 다시 2차 함수 이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에서 이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뺐을 때 얘도 접선이니까 3,5에서 접하고 있어서 3이라는 중근을 가질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는 x-3의 제곱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최고차의 개수는 어차피 1로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이 직선 fx는 넘겨주고 넘겨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에서 x-3의 제곱을 빼준 겁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지. 전개하면 직선 나올 거야. 뭐 미분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미분을 써도 되는데 굳이? 굳이?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자,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자, 또 함수를 써볼게.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랑 그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5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 앞선 두 상황과의 차이점은 앞선 두 상황은 x제곱의 개수가 이제 부호가 반대였어.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는 이제 부호가 똑같아.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얘는 이제 아까도 우리 바꿔놨던 거니까 미리 바꿔놓고 가자.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4고 자, 얘는 y는 x-3의 제곱 플러스 6이야. 그러면은 얘는 지금 2,4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인 거고 얘는 3,6이라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인 거야. 그럼 얘들아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냐면 지금 이 2차 함수 둘 사이의 관계는 얘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둘을 연결해준 선분의 기울기가 2잖니? 그러면은 얘 접하는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도 2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직선을 m이 아니라 기울기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뭐 2x 플러스 k 이렇게 놓은 다음에 하나 잡아가지고 연립해서 판별식 쓰면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뭐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제 미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미분 쓰는 것도 괜찮아. 기울기가 2일 때 찾아서 그 x좌표 찾아서 풀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문제고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정리를 하면 좀 어떤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냐면 얘들아 일단은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2차 함수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을 한다고 해서 x제곱의 개수가 바뀌진 않아. 자,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x제곱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절대값이 같은지를 확인해야 돼. 절대값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자, 그때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면은, 자, 두 번째는 값 자체가 같으면, 그러니까 즉 부호가 같으면이야. 자, 부호가 같으면 우리는 평행이동의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평행이동의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로 만약에 이제 값이 같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대칭이동의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대칭이동의 상황. 근데 이제 요런 우리 방금 13번에서의 풀이라던가 요런 예시 1번 같은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을까? 얘들아, 값이 달라서 이제 대칭이동이 됐을 때는 뭘 보면 되냐면 이차 함수의 꼭지점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돼. 꼭지점 사이의 관계.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은 중점이 대칭이동의 지표가 되는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보면은 꼭지점이 2,1이고 여기가 2,-2니까 우리가 얘 중점 2,4랑 2,-2의 중점 2,1이 대칭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이제 2,4랑 4,6 그 둘 사이의 중점이 딱 3,5거든. 그래서 이제 이 3,5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의 차이점은 얘는 접하는 상황은 아니었어. 그냥 단순하게 점대칭을 활용한 거고, 얘는 심지어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이를 또 다른 방식으로도 가져가는 거지.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한 문제, 13번. 오늘 하는 것 중에 우리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지금 요 세 가지 상황, 내가 보여준 문제에서의 상황과 예시 상황까지 반드시 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13번 문제 봅시다. 약간 목이 타네. 지금 내가 마이크 배터리가 약간 애매해가지고 20번까지 원테이크로 좀 찍고 싶은데 혹시나 끊어야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해보자. 자, 4a-2b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너무 건너뛰었네. 자, 지금 이 p(a, b라는 애가 a에서부터 c까지 움직인대. a에서부터 c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야. 자, 그때 이제 4a-2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얘도 이제 한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자, P라는 애가 A, B가 요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지금 P라는 애가 요 이차 함수 위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0,5라는 점부터 얘 인수분해하면은 x-1, x-5니까 딱 여기 5,0까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P라는 점의 X좌표인 A라는 애는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때 문제에서 4A 더하기 2B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문자개수 줄여주기 위해서 대입해주면은 4A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10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뭐 어렵지 않거든?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10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니까 2차식이 됐고 요 2차식의 최대값 구하고 싶은 거니까 마침 a 제곱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2여서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 묶어주면 마이너스 2 a 제곱 마이너스 8a 그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16 이렇게 더해주고 마이너스 16 이제 곱해져서 밖으로 나가니까 32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는 4일 때 최대값 22를 가지겠구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답이 2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근데 A가 이제 4라는 숫자는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답은 2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냐면 두 번째,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4a-2b란 말이야. 4a-2b. 그럼 내가 얘의 지금 최대값을 궁금한 거니까 내가 이 값을 k라고 한번 해볼게. 이 값을 k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b가 y좌표고
A가 X좌표이기 때문에 B는 넘겨서 2로 나눠주면은 2A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겠지. 2A 마이너스 2분의 K. 그럼 나는 지금 K의 최대값을 찾고 싶은 거야. 맞지? 최대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요 Y절편, B절편이라는 표현이 더 좋겠다. B절편, 얘가 최소가 될 때를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최소가 될 때. 그러면은 얘는 이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되는 거야.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헷갈리면은 y는 2x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b절편, y절편이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가능성이 크겠지. 접하는 상황이 가능성이 클 거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얘가 이렇게 되게 완만하게 이렇게 바뀌어서 접하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고 요 점에서 그냥 y절편이, 즉 b절편이 최소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접하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식을 연립해서 이제 접한다를 이용하기 위해서 연립을 해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2a 마이너스 2분의 k다. 이렇게 써주면은 자, 넘겨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5 플러스 2분의 k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우리 단연간의 완전 제곱식을 다뤄봤기 때문에 얘가 이제 중근 가지는 상황은 얘가 이제 16일 때가 될 거고 그 16이 될 때는 이제 언제냐면은 A가 4일 때가 되겠지. A가 4일 때. 근데 이제 A가 4일 때는 요 범위를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4,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얘가 이렇게 접하면서 여기에서 Y절편의 최대값이 형성이 되겠구나. Y절편이라고 해도 되고 B절편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에서 절편의 최소값이 형성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값 구해주면 5 넘기면 11이고 따라서 K는 2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접선의 기울기가 2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선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미분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4번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봤는데 아무래도 이 방식을 이제 많이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K라고 놔서 등식을 만든 다음에 이 값이 가지는 의미, 그래프상에서의 의미가 이 B절편, Y절편이 최소가 될 때를 찾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오늘만 지금 분필을 한 3번 부러뜨렸는데 큰일이다, 야. 자, 15번 볼게. 자, 1차식 fx에 대하여 x세제곱 마이너스 1fx가 얘로 인수분해가 될 때 f5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앞에서도 너무 많이 봤던 애인데 x-1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 생각을 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집어넣어 보면은 얘는 0이 되고 마이너스 f1 얘가 0이니까 우리 fx라는 애는 x-1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이 fx라는 애가 이제 1차식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럼 fx라는 애를 예를 들어서 mx-1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x-1이 x-1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게 이제 f5니까 m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m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친구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이너스 1을 다 지워버리면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m 얘가 x 플러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지. 여기에서 너네가 되게 다양한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봐봐. 자, 첫 번째 방식은 여기에서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첫 번째 방식은 그냥 이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거야.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얘들아 얘 자체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잖냐? 우변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는 좌변도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판별식도 쓸 수가 있는 거고.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우리 얘기했던 건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a라는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m값 구한 다음에 우리가 f5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클래시컬한 방법이긴 해. 얘가 이제 클래시컬한 방법이긴 한데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쌤 아까 여기에서 근각에서의 관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2차식에서의 근각에서의 관계고 봐봐. 얘들아 x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얘를 봤을 때 얘가 이제 1차식이기 때문에 x세제곱이랑 x제곱은 얘가 건들질 못해. 그치?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x-1, x 플러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썼을 때 우변을 보면 우리가 요 세 근이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 세 근이 1이랑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 이렇게 마이너스 a 중근 가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다시 fx라는 애는 1차식이라서 x세제곱이랑 x제곱의 개수를 바꾸지 않을 거라고. 그럼 우리가 x세제곱이랑 x제곱의 개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근각에서의 관계는 세근의 합이 되는 거고 얘 지금 x제곱 없지 않냐?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0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세 개의 숫자의 합이 0이란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에서 a는 2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2분의 1. 야, 그러면은 fx를 내가 알 바가 아닌 게 x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라는 애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f5라는 건 x에다가 5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125 마이너스 1이니까 124 마이너스 f5가 될 거고 그게 4 곱하기 2분의 1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2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 지워가지고 넘기면은 답은 3이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에서 이제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진 풀이들도 물론 좋아. 좋은데 얘가 1차식이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16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는 0. fx는 0. 자, 얘 이제 두 근의 합이 15다. 그럼 우리 편의상 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보자. f알파랑 f베타는 0.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이제 1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문제에서는 f 2025 마이너스 5x는 0. 얘 이제 두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은 F알파랑 F베타가 0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2025-5x 얘가 알파가 될 때랑 얘가 베타가 될 때 그때 x값이 근이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뭐 그 다음은 이제 식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알파랑 베타 1로 넘겨오고 5x 넘긴 다음에 양변 5로 나눠주면은 5분의 2025 마이너스 알파랑 5분의 2025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얘 두 근의 합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5분의 4050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해주면은 1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뭐 이거 계산해서 5로 나눠도 되고 그냥 나는 바로 5로 나눴는데 810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답은 807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7번 문제 봅시다. 자, 17번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디귿 보기만 따로 떼어내서 가져온 문제인데 한 문제를 볼게요. 자, 복소수 z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다. 그때 zn제곱부터 이제 z5n제곱까지 더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너희한테 바라는 거는 얘를 딱 봤을 때, 요 숫자가 세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숫자다. 요게 이제 바로 보였으면 좋겠어, 나는 바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제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2랑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은, 자, 2z 더하기 1은 루트 3i다. 이렇게 되니까, 양변 제곱해주면은, 4z 제곱 플러스 4z 플러스 1은 3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넘겨주면은, z제곱 플러스 4z 더하기 4는 0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양변에 z-1을 곱해주게 되면은 z-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z-세제곱은 1이다라는 식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값을 이제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자, 얘는 이제 세제곱했을 때 1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z4제곱은 다시 z가 될 거고 z5제곱은 다시 z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i라는 숫자는 주기가 4인 것처럼 얘는 이제 주기가 3인 숫자인 거야. 주기가 3인 숫자. 주기가 3인 숫자이기 때문에 얘들아, 너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주기가 3인 숫자가 나오면은 요 주기 기준으로 숫자를 분리해야 돼. 주기 기준으로. 그래서 주기 기준으로 숫자를 분리하자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와 n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일 때, 그 다음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일 때, 그 다음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k는 정수일 거고, 그러면은 n이 3k일 때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z의 3k 제곱 더하기 z의 6k 제곱, 9k 제곱, 12k 제곱, 그 다음에 15k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z 세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알잖아. 그럼 얘는 z 세제곱의 k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1. 얘는 z 세제곱의 2k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도 1. z 세제곱의 3k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 1이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3의 배수일 땐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자, z 이제 3k 플러스 1제곱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z 6k 플러스 2, z 9k 플러스 3, z 12k 플러스 4, 그 다음에 z 15k 플러스 5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학습 효과가 있잖아? 3k 제곱, 6k 제곱, 9, 12, 15 얘네들 다 1이다. 그럼 얘네들 그냥 싹 날려버려도 되는 거야. 싹 날려버려. 그러면은 z1, z제곱, z세제곱, z4제곱, z5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자, z제곱, z세제곱은 1이야. 그 다음에 z4제곱은 z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다시 z, 그 다음에 얘는 z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여기에서 z제곱 더하기 z제곱이 1 넘겨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또 풀이를 좀 더 발전시켜보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 3k 플러스 1을 또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어차피 3k 베이스로 하는 숫자들은 다 날아갈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그냥 2일 때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2일 때 되는지. 그래서 n이 2일 때 생각해보면은 z제곱, z4제곱, z6제곱, z8제곱, 그 다음에 z10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z세제곱이 1이니까 다 3으로 이제 나누어준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4는 나누었을 때 1이 될 거고 6은 나누어 떨어지니까 1, 8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2고 10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이니까 얘랑 똑같은 구조네. 그래서 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 3의 배수일 때만 안 되는구나. 그 문제에서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50을 3으로 나눠주면은 6. 그래서 몫이 16이니까 아, 3의 배수는 16개 있구나. 그래서 50-16 해서 34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너네가 이제 서술형을 작성할 때는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은, 자, 정리. 우리가 이제 주기가 3이니까 우리는 주기만큼만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 나머지가 1인 상황, 나머지가 2인 상황. 요거 3개만 해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0제곱은 하지 말자. 0제곱 하지 말고 그냥 플러스 3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2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3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1 집어넣었을 때가 되면은 4, 7, 10 이런 애들이 30 건너뛰는 그 숫자들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를 기준으로 그냥 숫자를 보면 된다. 그게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들아, 내가 아까 이 과정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렇게 주기성을 가지는 숫자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면은,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얘는 이제 세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숫자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얘는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우리가 6제곱을 하면 1이 되니까 얘는 주기가 6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아, 아니다. 미안. 여기도 i지. i. 이렇게. 여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도 되는데,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얘네들은 8제곱을 했을 때 1이 돼. 4제곱 하면 마이너스 1되고. 그래서 얘는 이제 주기가 8인 숫자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주기성을 가지는 숫자들은 이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요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심도 깊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얘들아, 이제 어떤 복소수가 등장을 하고, 어떤 복소수가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 복소수가 등장했을 때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는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네임드 복소수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네임드 복소수라는 건 방금 우리 얘기했던 이런 애들인 거야. 주기성을 가지는 숫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복소수라면은, 아,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주기성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주기성을 이용해서. 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 모르는 숫자가 나왔다. 잘 모르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항을 통해서 순어수를 만든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이 얘기도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 쓴 거야. 야, 요거 자체는 순어수가 아닌데 2랑 1 넘겨가지고 루트 3i라는 순어수 만든 다음에 제곱하면 숫자가 간단해지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z라는 애가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근데 문제에서 3z 세제곱 플러스 5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 얘를 구해달라고 했다고 해볼게. 얘를 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은 얘 3 넘기고 마이너스 1 넘겨서 양변 제곱한 다음에 그럼 이제 관계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방식으로 A는 BQ 플러스 R 이용하는 거야. 얘 넘겨서 제곱하면은 얼마 되냐? 3z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이니까 9z 제곱 플러스 6z 플러스 1에서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2 넘기면은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3z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 되지 않냐? 그러면은 자리가 없냐? 자, 그러면은 여기에 3z 세제곱 플러스 5z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 얘로 3z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로 나눠주면은 이제 여기 몫이 z 뭐 이런 식으로 생겨서 마지막에 나머지가 2z가 될 거야. 아, 그러면은 요 값은 그냥 2z구나. 이렇게 차수를 줄여갈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복소수를 이용해서 이제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주기성을 가지는 숫자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주기성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순허수 만들어서 제곱을 한 다음에 A는 BQ 플러스 R의 나눗셈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A는 BQ 플러스 R의 나눗셈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줄여주자라는 얘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18번.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18번은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로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범위 안에서 fx라는 애가 x-a의 제곱 플러스 b. 자, 얘 최소값이 3이래. 자, 얘 최소값이 3이다. 자, 그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볼게. 자, 요 이차 함수는 이제 꼭지점이 a, b네야. 그러면 우리가 앞에 문제 풀 때도 얘기했는데,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는 경계와 꼭지점이 중요하다. 경계와 꼭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부터 3까지가 여기에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최소값은 3일 때가 될 거고, 만약에 1이랑 3 사이에 이렇게 꼭지점이 포함되는 상황이면은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1, 3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 다른데 18번 문제는 조금 쉬워. 왜냐면 케이스를 많이 나눌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문제에서 지금 A라는 애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A라는 애가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만 살펴보면 되냐면 요 빨간색 상황만 살펴보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무조건 꼭지점은 1일 때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F1이 집어넣어 주면은 1-a제곱 플러스 b 얘가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그 값이 3이다라고 알려준 거지. 근데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게 a 더하기 b니까 우리 아까 그 함수 p라는 점이 움직이는 그 문제처럼 풀면 돼. 그러면 자, a 더하기 b는 자, 여기에서 b 값이 마이너스 1-a제곱 플러스 3이 돼서 전개 좀 해서 가져가자. 얘가 이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3이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에다가 a 더해지니까 플러스 3a, 그 다음에 얼마냐,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2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얘 이제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구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얘 2로 나눠준 다음에 제곱해주는 거니까 4분의 9가 온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9는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플러스로 바뀔 거야. 근데 아까 우리 그 점 움직이는 문제에서도 얘기하기를 바로 그냥 최대값이 2분의 3일 때 4분의 17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 우리는 뭘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A가 지금 2분의 3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문제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야. 문제 조건에.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최소값을 가질 때는, 최대값을 가질 때는 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냐면은 A가 1일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A가 1일 때. 여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A가 1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것보다 여기다 집어넣는 게 낫겠지. A가 1일 때 최대값은 이제 4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으차, 답 2번. 자, 그래서 이제 사실 너네가 내신 때 만나는 문제들은 이렇게 한 가지 케이스만 나오진 않을 거야. 대부분 이렇게 세 개의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약간 맛보기 문제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세 개의 케이스로 나누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우리 또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19번. 자, 19번은 사실 되게 쉽거든요. 19번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
자, 얘가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지고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제 3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때 이제 상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내가 얘 편의상 fx라고 해볼게. 자, 편의상 fx라고 하면은, 자, f-2. 자, f-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가 돼서, 얘는 이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0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1. 자,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정리 생각하시면은, 자, 1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4. 얘가 3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혹시 연립한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여기에서 연립한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더하기 b잖아. 그럼 내가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사실 많이 얘기한 거야. 얘들아, a 더하기 b를 물어봤으니까 문제에서 a 더하기 b 물어봤는데 마침 그게 여기 a 더하기 b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a 더하기 b는 6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A, B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래서 A 더하기 B 물어봤으니까 결국 개수의 합이랑 관련된 얘기다. 그러니까 X에다가 1 집어넣어가지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랑 안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지. 차이가. 그래서 쉬운 문제지만 충분히 이제 배워갈 게 있는 문제다. 해서 19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면은,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자, 이차함수 fx가, f1은 이제 f3이랑 같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f-1. 자, f-1이, 더하기 절대값 f4는 0. 자,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 우리 편의상 라지 m이랑 스몰 m이라고 씁시다. 자, 얘가 이제 합이 마이너스 3일 때, 자, f1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로 정의가 되어 있고, 자, f1이 f3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우리가 인수정리의 개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인수정리에 활용해서 얘를 이제 K라고 두면은, 우리 fx라는 애를 a x-1 x-3 더하기 k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f1이랑 f3이 같다라는 말은 그 둘의 딱 평균 1 더하기 3을 2로 나눈 그 평균. 추계방 정식의 x는 2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fx라는 식을 그러면은 축의 의미를 좀 살려주고자 x-2의 제곱 플러스 k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 편의상 k1이라고 하고 얘를 k2라고 합시다. 이 문제는 얘를 가지고 풀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상황을 좀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써야 되는 조건이 f-1 더하기 절대값 f4가 0이래. 그러면은, 여기서 절대값을 좀 넘겨보면은 f-1은 마이너스 절대값 f4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이라는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그러니까 f-1이라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구나. 근데 여기에서 케이스를 조금 이제 세분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f4라는 값이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f4가 0이 되면은 f-1도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4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0이 아니라고 하면은 f-1은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겠죠.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이 상황은 이제 불가능해. 모순인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은 대칭축이 x는 2잖아. 얘들아, 대칭축이 x는 2라는 거는 f-1이랑 4일 때가 절대 함수값이 같을 수가 없어. f-1이랑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애는 f5일 거고, f4랑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애는 f0이 되겠지. 절대 같을 수가 없어, 함수값이. 그러니까 f4는 0이 아닐 거고 f-1은 이제 0보다 작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부호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함수를 그려보는데
A라는 애가 이제 양수면,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래프가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케이스, A가 양수일 때. 자, 두 번째 케이스, A가 음수일 때. 자, 이렇게 상황을 좀 쪼개보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X는 2일 때 대칭축이 형성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 라인 잡아놓고, 자, 그러면은 F-1이라는 애가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 알아냈으니까 걔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F-1, 뭐 마이너스 1 요쯤에다 이렇게 잡을까?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2랑 이제 3칸 떨어져 있는 값이잖아. 3 차이 나는 값인데 이제 F4, 4라는 숫자는 2칸 떨어져 있는 값이니까 더 작은 쪽에 이렇게 형성이 될 거거든. 그럼 얘들아, 이 둘은 애초에 F4가 더 F4가 함수값이 더 작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둘이 더해서. 얘들아, 둘이 더해서 0이 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2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같아야지 더해서 0이 될 거거든. 근데 얘는 이제 둘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얘는 0이 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나오는 거야. 조건에 맞지 않다.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상황, A가 음수일 때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 음수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F-1. 자, 여기 음수 이렇게 형성되고, 자, 그 다음에 4일 때, 4일 때는 그러면은 얘는 양수인데 그래서 음수 양수 더해서 0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식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면은, 자, F-1은 9A 플러스 K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4는 4A 플러스 K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둘을 더한 게 0이다. 절대값을 씌워도 얘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13A 플러스 2K2, 얘가 0이구나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건만 처리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이 그림을 좀 더 이제 크게 그려보자. 이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서, 자, 이렇게 내가 그려주고, 자, 이렇게 라인 잡아줄게. 자, 그때 지금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래서 자, 최소값은 당연히 이제 F-2가 될 거고, 최대값은 꼭지점일 때, 즉 F2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은 16A 플러스 K2가 되는 거고, F2, 얘는 이제 K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구나. 자, 그래서 16A 플러스 2K2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얘에서 얘 빼주면은 3A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따라서 A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K2 값은 여기다 집어넣자. 넘어가면 2분의 13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F1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F1, 저 fx에다가 집어넣어주면은, 그러면 F1은 A 플러스 K2를 구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2분의 11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이제 풀어가면 될 것 같은데, 2차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데, 봐봐. 뭐 두 번째 풀이라고 적기엔 좀 애매하고, 봐봐. 얘들아, 2차 함수라는 게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봐봐. 자, 내가 y는 ax제곱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얘는 이제 꼭지점에서는 0,0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이제 1일 때는 여기 1,a가 될 거고, 그러면은 2일 때는 여기 이제 2,4a, 그 다음에 3일 때는 3,9a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y좌표가 결국은 뭐냐면 이 길이거든. a, 4a, 9a 이렇게 길이가, x좌표가 1 커질 때마다 얘는 제곱비로 늘어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은, 자, 다시 이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볼게.
자, 이 상황으로 돌아와서 내가 꼭지점 기준으로 이렇게 가로선을 하나 그어볼게.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이제 2K2가 될 거야. 2,K2. 그러면 우리 이 상황을 좀 이용해 볼 수가 있는데, 얘들아, 내가 x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요거 가지고 가자. x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요 점의 좌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거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얘들아, 요만큼이 딱 마이너스 a인 거야. 요만큼이 딱 마이너스 a. 여기서는 a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위로 블록이라서 a가 음수니까 요만큼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길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K2 플러스 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다시 a는 음수야. 그러니까 y좌표가 a만큼 빠진 거야. 절대값 a만큼. 그 다음에 0일 때, 얘들아 0일 때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여기가 0, 얘는 이제 여기서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4a만큼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k2 플러스 4a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이렇게 라인 잡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이제 얘가 9a가 되는 거잖아. 9a. 그래서 여기에선 이제 마이너스 1, k2 플러스 9a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땐 얘가 이제 16a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좌표가 마이너스 2, k2 플러스 16a가 되는 거야. k2 플러스 16a. 너무 못 썼네. 16a. 이렇게. 그러면은 문제 상황을 다시 처음부터 보자고. 야, 그러면은 요 지금 f-1 더하기 절대값 f4가 같다 그랬는데, 얘들아 위에다가 좀 써놓고 갈까? 마2, 마1, 0, 1. 얘들아 4일 때는 뭐랑 같냐면은 4일 때는 0일 때랑 같아. 4일 때는 0일 때랑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을 f4 대신에 f0이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러면은 얘의 y좌표랑 얘의 y좌표의 절대값이 같은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한 게 0이라는 거는 요 길이 차에 해당하는 얘의 y좌표에서 얘의 y좌표를 뺀 마이너스 5a가 얘의 길이 차가 될 텐데, 그러면은 얘의 y좌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딱 얘의 절반인 마이너스 2분의 5a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5a,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5a. 그러니까 둘의 y좌표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라서 0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 얘가 이제 k2 플러스 9a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최대값이랑 최소값, 마이너스 3.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얘랑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값, 얘 두 개 더해주니까 여기에서 이제 2k2 플러스 16a, 얘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식도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요 식이 이제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면은, 얘는 뭐 아까도 여기에서 있던 식이니까 당연히 맞을 거고, 지금 k2가 이제 2분의 13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여기 2분의 5,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9, 뭐 이렇게 되면은 뭐야? 왜 틀려? 마이너스 1. 0일 때지. 여기 4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요 y좌표를 이제 대입을 통해서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고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길이가 a, 4a, 9a, 16a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y좌표를 그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고, 아무래도 이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난이도 자체는 이제 학교 시험 수준으로 봤을 때 조금 쉬운 편이야. 좀 쉬운 편이라서 이 정도 1등급을 받으려면은 이 정도 시험은 100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이제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문제들도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좀 당연하게 좀 풀리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오늘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많이 풀어줬는데, 그 다양한 풀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풀이가 좋은 거고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풀이가 좋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풀이를 편식을 하면 안 돼. 풀이를 편식을 하면 안 되고 너희가 어느 상황에서 어느 도구들을 마음껏 쓸 수 있게 이 여러 가지 풀이들을 다 이렇게 학습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다음에 이제 2회차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